안녕하세요. 맨날 구독해주시는 언니들,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영상을 가장 처음 보게 되시는 언니들 모두 반갑습니다. 제가 그동안 너무 구독하시는 언니들만 챙길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멘트를 날려봅니다. 저는 그렇잖아요. 이게 처음 보는 영상이신 분들은 얘 뭐야?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, 꾸준히 구독해주시는 언니들은 진짜 감사하죠. 저와 잘 맞고 인연이 된다면 또 계속 구독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누구든지 저와 맞아야 영상도 보고 대화하고 그러는 거니까. 아무튼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. 제가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어제 영상에 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올렸던 옐로우를 활용한 메이크업이에요. 그래서 여기 노란 색깔을 눈 앞머리에, 그리고 뒤에 핑크 색깔 파라디스코를 사용을 했고, 어제보다는 조금 진한, 그리고 네이비 아이라이너를 사용한 그런 메이크업이에요. 바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. 제가 슈에무라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팔레트를 샀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써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. 그럼 지금부터 바로 메이크업 시작합니다. 포어 패셔널부터 시작합니다. 막 얼굴에 올라와요. 확실히 여름이 되면은 온기가 얼굴로, 머리로 올라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. 열기가 밑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또 몸도 많이 처지게 되고 그런 좀 기운 빠지는 징후들을 느끼죠. 제가 여름을 사실은 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. 제 몸은 여름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. 몸은 좀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. 코렉터.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언니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코렉터는 푸른 다크서클을 가리는 데는 꼭 필요해요. 컨실러만 바르게 되면은 어두운 다크서클이 컨실러 위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비친다든지 잘 안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. 그때 코렉터는 속 안에서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컨실러로 하면 색깔도 잡히면서 훨씬 더 잘 가려져요. 컨실러. 그리고 화장을 할 때 왜 저는 언니처럼 잘 안 가려지는 걸까요?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이건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화장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가리는 것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게 되면은 화장은 더 두꺼워지기 마련이에요.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살짝 멀리서 얼굴을 바라보세요. 그랬을 때 이만하면 별로 티가 안 난다? 그러면 넘어가셔야 돼요. 슈에무라 파운데이션 764번 흔들어서. 워낙 이제 방송이나 제품들이 광고를 할 때 완벽하게 커버됩니다. 빛나는 얼굴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거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저 제품을 쓰면 완벽하게 커버가 되나?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품을 사게 돼요. 그리고 집에 와서 막상 그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광고처럼 안 되는 거예요. 그 광고를 하는 연예인이 나보다 피부도 훨씬 좋고 피부 관리도 받을 거고 훨씬 나와 다른 피부 결에 이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 배우처럼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갖거든요. 은연중에. 그러다 보니까 작은 허점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에는 그 연예인들도 수정 화장을 엄청 많이 자주 하는 거고 그런 피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니까 제품으로 완벽하게 무언가를 커버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.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특히 자기 컴플렉스를 더 가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. 저희가 가장 심한 거 이제 홍조. 홍조 가리고 싶다. 그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했었죠. 특히 다크서클. 제 가장 최대의 단점이니까. 그치만 제가 바비 브라운을 좋아하면서 얻게 된 마인드는 내 단점을 자꾸 가리려고 하면은 장점이 사라져요. 내가 비록 홍조가 있고 다크서클이 있지만 언니들이 보시기에는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나는 일단 눈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코도 낮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턱이 되게 약하거든요. 턱은 비록 되게 약하지만 턱 라인이 예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얼굴이 막 엄청 큰 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 장점들을 좀 찾아요.
그러면은 나는 눈이 작은 게 아니니까 쌍수도 했고 그랬으니까 눈에다 힘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을 좀 자기 장점을 살리는 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바비 브라운의 모토거든요. 그러면서 털이 붙어서 그러면서 화장이 더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화장이라는 게 내가 감추고 싶은 걸 감출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화장이라는 건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. 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얼굴을 볼 때 남의 얼굴만 보면 안 돼요. 왜냐면 남의 얼굴을 볼 때 나에게 없는 부분을 자꾸 남의 얼굴에서 찾게 되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턱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왔으니까, 연예인들처럼 안 나왔으니까, 물론 턱 라인이 예쁘게 나와야만 미인이다 라고 정한 거는 사람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긴 한데, 아무튼 턱이 안 나왔다 그러면 턱이 나온 사람들만 막 계속 보는 거예요. 또 만약에 피부가 또 제가 안 좋잖아요. 그러면 또 피부가 좋은 사람들 피부만 막 보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분명히 저처럼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저도 많이 있거든요, 주변에. 근데도 피부 좋은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남을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어릴 땐 피부 안 좋은 사람 보면 막 위안 얻고 그랬는데 아니에요.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, 반대로 남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. 어떤 언니가 메일을 주셨어요. HD 파우더. 제가 전공이 작곡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이제 꾸준히 보시다가 공감이 돼서 뭐 메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. 고민이 하나 있으신데, 전공이 작곡인데 이제 절대음감이 아니어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름 안 밝히니까 같이 얘기 나눠도 되겠죠? 혹시 그 언니가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실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, 이름 안 밝히니까. 그래서 전공 중인데 귀가 안 좋아서 좀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저는 절대음감이기는 해요.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맞추는 거. 근데 그걸 사람들이 TV에서 너무 대단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대단하다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정말 아무것도. 오늘은 파우더 타입으로 이게 사람들이 막 우와 막 하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렇지,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, 사실 작곡가 시험을 볼 때 청음 시험이 있어요. 음을 들려주는 대로 적는 거. 그러니까 음만 띵띵 적는 게 아니라 어려운 리듬까지 섞어서 되게 어려운 데는 어렵거든요. 그런 시험이 있긴 한데 요새는 그 시험도 다 없어지는 추세예요. 절대음감이 있어봤자 그게 쓸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. 그러면은 음악 듣고 그거 딸 때, 소리를 악보로 딸 때 그때 귀가 필요하지 않나요? 하는데, 저 절대음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딸 때에는 오히려 그냥 옆에 악기 두고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악기로 확인하면서 한단 말이에요. 어차피 악기로 확인을 한번 해야 할 거 음감이 없다고 그거 기죽을 필요가 진짜 절대 없어요.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약간 귀가 없어서 어떡하니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대요. 참, 귀 없으면 음악 못하나?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. 그거는 자기가 가졌는데 남에게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리고 뭐 선생님들은 학생한테 그런 말을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, 나는 다음에 선생님이 되면 내 제자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분명히 그분들에게 없는 게 언니에게 있을 거예요.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나의 재능이 남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을 때, 이게 발견될 때 진짜 많이 속상하거든요. 나도 그런 재능을 갖고 싶다. 왜 나에겐 없을까?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.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시고,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서 힘들 때는 나에게는 있는데 그에게 없는 거를 찾아보세요. 그렇다고 또 유치하게 넌 그런 거 없지? 이러진 말고 나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해요. 사람이 겸손하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 혼자만의 잘난 척도 필요하다니까요. 그 나 혼자만의 잘난 척이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래 맞아, 나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, 나도 하면 할 수 있어, 뭐 이런 거. 눈썹은 그냥 적당히. 미샤 아이브로우가 좋긴 한데 너무 연한 감이 있긴 있어요. 오늘은 어제 했던 옐로우 메이크업 할 거니까, 물론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흐리멍텅하지 않기 위해서 눈썹을 약간 색깔이 있게, 너무 연하지도 않게 너무 진하지도 않게. 처음에 눈썹을 색깔을 잘 그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연한 색깔의 브로우 펜슬 같은 걸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 번 그어도 지우기도 쉽고 덧발라도 너무 진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. 캔들라이트
어제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가진 노란색이 펄이 없어요. 그럴 때 펄감을 주고 싶으면 베이스에 펄이 있는 걸 깔아주시면 되는 거는 뭐 너무 정보라고 하기엔 너무 당연한 거라서. 그때 펄이 들어간 이런 크림 섀도우를 써주면 밀착도 잘 되고 지속력도 오래가요. 저는 특히 여기가 많이 껴서 다 그렇잖아요. 여기를 좀 터치를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. 여기를 많이 이렇게 튕겨주듯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지속력에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앞머리를 튕겨주듯이. 그리고 항상 눈 가까이에서부터 바깥으로. 바깥에를 먼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수정하기가 힘들고 금방 굳어버려요. 근데 눈 안쪽은 조금 진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어차피 컬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. 조금 두꺼워져도. 물론 두꺼워서 좋을 건 없지만 사실 어제 긴장이 좀 됐어요. 이거를 교회를 가는 건데 옐로우를 해도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제가 썼던 노란색은 슈에무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 노란색. 저 그 맘 알아요. 컬러를 구매를 하려고 엄청 돌아다녔는데 사지는 못하고 힘만 빠져갖고 집으로 돌아올 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. 저도 그랬었어요. 근데 이제는 겁도 없이 고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컬러를 좀 무난한 걸 할 때는 오히려 그냥 브라운 집으면 되니까 쉽거든요. 근데 블루를 사고 싶다 이럴 때는 블루를 연한 거 하나 진한 거 하나 딱 2개만 사자 이런 생각으로 온 그 화장품 로드샵을 쓸고 다니면 사기 되게 쉬워요. 백화점은 좀 더 어려워요. 왜냐면 화장에 익숙한 언니들은 백화점에서도 그냥 이렇게 잘 사거든요. 내가 이 색깔을 여기에 조합을 하고 얘를 눈꼬리에다 쓰면 되겠다. 아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게 돼요. 제가 좀 그렇거든요. 라이너 내가 네이비를 사고 그 위에다가 파란 블루를 얹어봐야겠다. 아예 계획을 세우고 사러 가요. 그러면은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아예 그냥 파란색 하고 싶다. 어디서 사지? 이렇게 될 때는 로드샵을 가세요. 로드샵도 요새는 컬러가 잘 나오는 데는 되게 잘 나와요. 특히 뭐 아리따운 모노 아이즈 이런 거는 진짜 잘 나오잖아요. 연한색 블루, 진한색 블루를 사면은 뭐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진한 거는 눈 가까이 바르고 연한 거는 좀 눈 멀리에 약간 발라주고 그래서 색깔을 보다 보면 약간씩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. 딱 2개만 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. 가격이 비싸면 못 사니까 로드샵 선택. 옐로우를 눈 반만 발라요. 처음에 이렇게 바르면 나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. 처음에 화장하실 때. 근데 이건 망한 게 아니에요. 이 다음에 파라디스코. 특히 이런 노란색을 바르면 발라놓으면 처음에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. 얘를 이렇게 눈 뒷꼬리에. 근데 이렇게 반반 화장하는 거는 제가 메이크업 화보에서도 되게 많이 봤어서 그냥 해봤거든요. 어제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. 어제는 좀 더 영역도 좁았고 교회 가고 어른들을 상대까지는 아니어도 어른들과 인사를 하고 하는 장소니까 너무 티가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를 바를 땐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자국이 나도 신경 쓰지 말고 바르세요. 경계지는 게 너무 싫으면 블렌딩 브러쉬로 비벼주면 되거든요. 이 노란 거는 언니들의 정보에 의하면 VDL 노란색도 있대요. 근데 저도 본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. 슈에무라에서 노란색을 굳이 산 이유를 물으신다면 저는 약간 내가 왜 일만 하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기분 전환으로 쇼핑을 가요. 여자들 그렇잖아요. 그때 이런 컬러풀한 색깔이 바비에 없잖아요. 그래서 슈에무라가 이런 색깔이 예쁘니까 슈에무라 가서 그냥 산 거예요. 근데 또 어떤 때는 하고 싶은 화장이 있는데 너무 가격이 부담된다 하면은 그냥 또 로드샵 가요. 그래서 저는 고렴이랑 저렴이를 제가 그때그때 사고 싶을 때 사는 편이에요. 그 터치는 항상 탄력감 있게 탕탕탕탕탕탕 해서 바깥으로 좀 튕겨내듯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렇게 튕겨내듯이 발라주셔야 이게 터치가 잘 돼요. 그건 곰손, 발손 이런 말씀 언니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상관없어요. 하다 보면 돼요. 자꾸 해야 돼요. 그거를 출근하는 날 아침에 해봐야지 하면 절대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. 잠자기 전에 시간 많을 때. 그럴 때 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주면 이게 자동 그라데이션이죠 뭐. 그리고 이 파라디스코를 약간 브러쉬를 세워서 언더 밑에 조금. 그래서 진짜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으면서 절대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찍는 사람들이 잘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메이크업 하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돼서 그냥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걸 보고 계신 언니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. 정말 이거는 진짜 누구나. 색깔 조합도 좀 더 생각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.
이제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. 노란색이 살짝 날 듯 말 듯, 그리고 화장이 날 듯 말 듯 색깔이 날 듯 말 듯하게 깔아주셔야지 색깔이 안 보여 이러고 점점 더 하게 되면 이제 어색해서 망했다 이렇게 되기 쉽죠. 뷰러를 먼저 할게요. 슈에무라 드로잉 펜슬을 쓸 때 주의점은 여러 번 덧바르게 되면은 너무 워터프루프여서 금방 굳어버리기 때문에 바른 데 위에 덧바르면 긁어져서 이게 벗겨져 버리거든요. 원래 그런 제형들이 안 지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안 지워지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부드럽게 그려지는 거는 아무래도 번져요. 그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아이즈가 좀 그렇잖아요. 부드럽게 발림성은 진짜 좋아서 바르기는 쉬운데 지속력은 드로잉 펜슬만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장단점인 거죠. 특히 이런 색깔이 여리여리한 거를 할 때는 속눈썹을 바짝 올려서 심심함을 좀 줄여줘야 돼요.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활처럼 올라가 있는 속눈썹이 때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줘요. 저도 그런 멘트 많이 봤어요. 게디뷰티 같은 데서 워낙 게디뷰티가 입에 붙었는데 그거 말고도 뷰티 프로그램 많잖아요. 그런 뷰티 프로그램들에서 뭐 뷰러를 했을 때 너무 이게 활처럼 올라가면은 인위적으로 보인다 이러는데 속눈썹이 많은 언니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속눈썹이 이게 털인지 뭐 그냥 뭐가 그냥 대충 달려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활처럼 올라가도 티도 안 나요. 좀 많이 여러 번 올렸어요. 슈에무라 드로잉 펜슬 네이비 색깔이에요. 이 네이비가 쇼핑을 하려고 하면 살까 말까 고민이 좀 많이 돼요. 티가 날까 싶어서. 근데 이거 금방 지워지니까 속눈썹은 좀 말 좀 안 하고 그릴게요. 죄송해요. 말 안 하고 그리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. 다 했어요. 제가 그래서 이 네이비를 그릴 때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.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라이너는 도저히 이게 안 돼요. 드로잉 펜슬은 특히나 더. 그래서 네이비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했는데 네이비를 써보니까 정말 네이비가 주는 약간의 그 청량감이 미묘한 게 있어요. 다시 반대쪽도. 그러니까 항상 화장을 할 때 전체적으로 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만으로는 블랙과 어쩌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. 또 열심히 그릴게요. 지금 터치하는데 벌써 굳었어요. 그래서 이게 밀리면 거칠거칠한 사포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좀 밀려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만큼 진짜 빨리 굳어요. 선풍기를 지금 틀어놔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점막 메꿀 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옐로우에는 캣아이보다는 약간 꼬리를 그냥 조금만 얘는 느낌만 내주세요. 너무 막 색깔 보이게 언더 하기보다는 지금 이쪽은 그리는데 벌써 빡빡해요. 또 벗겨지고 있어. 그럴 땐 터치를 탁탁탁 튕기면서 여러 번 해주면 또 그려져요. 됐어요. 이게 막 가루가 우르르르 방금 굴러져서 떨어졌어요. 이게 네이비, 옐로우, 핑크, 네이비가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의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대로 끝내도 돼요. 아예 라인이 그냥 깨끗하게 보이게. 굳이 스머지를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블루 메이크업 때 했던 프레쉬 워터를 바를까 말까 그 전에 꼬리나 다듬고 일단 고민이 되니까 다른 거부터 할게요. 왜 쇼핑을 할 때도 고민되면 막 딴 거부터 보고 오잖아요. 슈에무라 드로잉 펜슬 라이트 오렌지 이거 언니들이 세트냐고 문의 많이 주시는데 이거 제가 하나씩 산 거예요. 앞머리에만. 이게 앞머리에 칠했을 때 너무 애교살 이게 확 진하게 되는 거 저도 막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은은하게 하는 게 진짜 제 취향인 것 같아요. 저는 그 애교살 이렇게 인위적으로 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전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은 했는데 애교살을 넣진 않았어요. 그때 상담해주는 실장님이 눈밑에 애교살 넣어도 되고 이러셨는데 저 그건 안 할래요.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냥 그날그날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고 멈추죠? 색깔 너무 많아도 복잡할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스모키 아이 마스카라 그리고 언니들 마음 알아요. 이게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뷰러를 한 다음에 펜슬을 지나가면은 속눈썹이 많이 뭉친단 말이에요. 저도 그래요. 근데 얘를 여러 번 빗어요.
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많이 뭉쳤었는데 좀 풀리게 돼요. 근데 저도 옷 나쁘면 풀어주려고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. 이렇게 항상 좀 흔들어주면서 올리면 조금 낫거든요. 그리고 살짝 뭉쳐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. 지금 이쪽 눈 같은 경우는 이쪽은 속눈썹이 좀 꼬이긴 했거든요. 풀어볼까요? 이런 스크류 브러쉬는 조금 세서 풀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드로잉 펜슬이 아예 굳어버렸어. 그리고 속눈썹이 아예 지금 반대쪽으로 가버렸는데 눈썹에 있던 게 이 눈 밑에 다 떨어졌어요. 드로잉 펜슬이 이렇게 잘 굳어요. 아, 눈에 들어갔어. 아, 아파. 아, 하지 말걸. 보여드리려다가. 엄마야, 내 눈. 아, 아파. 아, 원래 평소 같으면 이렇게 뭉쳐도 내비두거든요. 아, 장난 아니다. 다시 발라볼게요. 이럴 수가. 풀렸어, 이제. 뭉친 거 풀었어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. 안 하셔도 돼요. 우린 화보 찍을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눈 밑에 떨어진 거 수습해야 돼. 이게 조금 다행히 굳은 게 떨어진 거라서 털어낼 때 색깔이 남색깔로 막 그려지면서 털어지진 않네요. 다행이다. 털 때 이렇게 탄력 있게 바깥으로 튕겨내야 털어져요. 꼭 근데 이렇게 하나씩 안 털어지는 게 있어. 봐요. 이렇게 멀리서 보면 속눈썹이 어떻게 됐는지 티도 안 나요. 원래 블러셔를 어제 M521을 하고 싶었어요. 근데 급하다 보니까 잘못 바른 거예요, 그게. 근데 어제 했던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블러쉬를 어제 썼던 그대로 해볼게요. 얘가 510번일 거예요, 아마. 혹시 제가 틀리게 말해도 자막을 참고해주세요. 이게 또 케이스를 빼갖고 봐야 돼서 이렇게 많이 털어내야 되니 색깔이 진해서 손등에 한번 좀 또 털어주고. 완전 주황색이에요. 환타 오렌지 슈에무라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진한 오렌지는 아닌데 어제는 그 M521인 줄 알고 진짜 손을 확 갖다 댄 거예요. 그랬더니 너무 진하게 발색이 돼서 깜짝 놀라가지고 혼자 짜증냈어. 왼쪽도 항상 바깥으로 튕기듯이. 이거 털 빠졌어. 화면에 안 잡히나. 이렇게 주황색을 주고 털 좀 떼고. 블러쉬 강한 거 좋아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직 나는 블러쉬 강한 게 부담스럽다, 홍조도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HT 파우더를 한 번 더 덮어주면 좀 더 보송보송해져요. 느낌이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. 521하고는 좀 또 다른 느낌이에요. M521보다는. 이게 진하게 하고 HT 파우더를 덮어주면. 립은 이번 달 슈에무라 사은품이라 해야 돼요? 파우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. 2단인데 위에를 열면 저 항상 브러쉬를 넣고 다니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넣었는데 여기 이렇게 브러쉬를 넣게 돼 있어요. 근데 지금 함정은 브러쉬가 없다는 거. 위에만 보여드릴까요? 제가 사람들 눈썹 정리해줄 때가 있어서 눈썹 가위랑 눈썹 칼 꼭 갖고 다니고, 이건 볼펜. 펜 필요할까봐.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입생로랑 뚜시 에클라, 그리고 인공 눈물들. 지금 쓸 립글로즈가 이 파우치 안에 있어가지고. 그리고 생긴 거는 좀 까매갖고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안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요건 절대 팩트? 갑자기 왜 파우치 공개해? 눈썹 아쿠아브로우 혹시 지워지면은 그리려고 이거 갖고 다녀요. 안 지워지면 안 써요. 그리고 얘는 바비 브라운 조그만 브러쉬. 밑에는 제가 맨날 쓰는 거울. 원래 이게 기름종이 꽂아놓는 거울인데 제가 기름종이 안 쓰잖아요. 뭉쳐서. 원래 기름종이가 뭉쳐요. 그래서 아무튼 본론.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거려 얘가. N51번 메이크업 포에버. 요거 사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너무 예뻐요. 제가 그냥 매장 가서 피치 색깔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여러 개 보여주시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핑크기가 감도는 거는 뺐어요. 왜냐면 있으니까 써니 서울이나 러브론 이런 걸로 되니까. 오히려 저는 립 욕심은 안 나더라고요. 이러다가 나중에 나겠죠.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. 나는 그런 거 별로 이랬는데 몇 달 뒤에 거기에 관심을 엄청나게 보이는 나를 발견하며 예전에 했던 말을 돌이키며 민망해하죠. 사람은 원래 변하나 봐 이러면서. 여자의 마음은 갈대인가 봐 이러면서. 다 했는데 마지막! 요 노란 색깔 슈에무라 글리터. 근데 얘가 금색이 아니라 노란빛이 되게 많이 나요. 금색이긴 한데 노란빛이 많이 나는? 우와, 안 보일 것 같아. 여기다 발랐는데.
안타깝다.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. 그래서 얘를 옐로우 메이크업 때 쓰려고 샀어요. 손으로 가운데에다 핑크가 올려져 있긴 한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제가 가끔 쓰는 핑크 색깔 펄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품절되고 인기 진짜 많다더라고요. 많다대요? 이럴 뻔했어. 이렇게 아무래도 노란 펄이니까 앞쪽으로 조금 더 발라주거든요. 고생했던 왼쪽에 내 눈. 글리터는 손으로 바르는 게 밀착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안 그럼 펄 날리니까. 가운데 약간 라이너가 빵꾸 났나? 에이, 이 정도는 속눈썹으로 가려. 너무 비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메이크업 동영상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. 예쁘게 깔끔하게는 하지만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겠어요. 다 했어요. 저 어제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갔었죠. 경계가 혹시 싫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는 언니들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지금 이것도 괜찮거든요. 그냥 아무것도 안 묻은 이런 브러쉬로 이게 212번일걸요? 217번. 맥 217번이나 뭐 시그마 브러쉬에도 이런 거 있고 그냥 블렌딩만 해줄 거여도 저는 천연모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바마트도 이런 거 있고 이런 걸로 그냥 왔다 갔다 몇 번만 해주면은 부드럽게 풀려요. 그래서 뭔가 눈에 물든 듯한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얘로 블렌딩 브러쉬로 마무리를 꼭 해주세요. 그럼 약간 이렇게 오묘하게 색깔이 묻어나죠? 끝났어요.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노스머지 마스카라도 좋겠고요. 감상시간. 블러쉬도 진하지 않게?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는 조금 덜 진하게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는 약간 오렌지빛이 좀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보단 마음에 들어요. 어제는 너무 진했어요. 특히 오른쪽만. 봄에도 좋겠고 여름에도 뭐 좋겠고 전 이 노란색이 데일리로 쓰이기에 이렇게 좋을 줄은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순종인 저기서 자요. 이거는 선풍기예요. 더워서 틀어놨어요. 전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. 언니들 항상 감사합니다. 안녕.